네, 16번 문제입니다. 야, 이 문제는 진짜, 네, 1시간은 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1시간은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아니,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미완성이던지, 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부족한 건지. 결과적으로 물론 제가 이거를 지금 뭐 40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보면서 풀 수는 푼 건 아니었지만 시간을 두고 풀었을 때는 적어도 풀기는 풀고 어, 답도 답대로 나오고 했긴 했는데 사후적 풀이는 아니었는데 답을 보고 끼워 맞춘 사후적 풀이는 아니지만 진짜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얼른 보겠습니다. 몇 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의 얘기는. 네. 이 문제는 시작부터가 뭐 각주부터가 그러니까 전혀 뭐랄까요? 생활에서나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나 이런 각주를 보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거는 당연히 이거겠구나. 이런 이해가 필요한데 전혀 없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와야 되고 당연히 이런 내용이겠지 핵인 게 아니라 봐도 다시 봐야 되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는 요거 각주를 보면요. 결국 이제 목표 재고일수는 안전 목표 재고일수 더하기 품목별 적정 목표 재고일수니까요. 안전 목표 재고일수와 품목별 운영 목표 재고일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였다면 이 각주를 주지 않고 아닙니다. 이 각주를 주더라도 적정을 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줬겠죠. 네. 목표를 줘서 아니요. 목표가 아니라 네. 운영 목표 재고일수를 줬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 여기는 뭐 운영이 20이고 여기는 운영이 30이고 여기는 운영이 20이고 이래서 운영 더하기 안전은 적정 목표 재고일수도 해서 적정을 줬을 텐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운영 안전 적정을 다 주던가요. 네. 이 문제는 여기부터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잘 보면 결국 요 두 관계를 보면요. 전형형도 목표 재고량이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서 품목별 적정 목표 재고일수를 곱한 게 목표 재고량이니까 여기에다가 근데 여기는 품목별 적정 목표 재고일수를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안전 목표 재고량이라는 거는 결국 요 부분 곱하기 요 부분이다라는 거. 네. 이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근데 보통 이런 각주가 나오면 뭔가 뭐랄까요? 합격률이라던가 딱 봐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뭐 응시자분의 합격자 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데 반면에 여기는 전혀 품목별 당해 연도 목표 재고량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이런 걸 자주 줬어요. 네. 네. 이게 영상이 제가 알기로 15분 넘어가면 영상이 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분 안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뭐 평균 수입 수요량 이것도 뭐 전혀 뭔지 수입 수요량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을 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시, 평상시, 그리고 수급 불안시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제가 뭐 그냥 결과로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잘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목표 재고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목표 재고량이 있죠. 네. 이 안전 목표 재고량은 당연히
이 안전 목표 재고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 재고량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 실제 재고량이 만약 여기 들어간다. 이거를 긴급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재고량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를 평상시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맞죠. 네. 정확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쓴다면요. 자, 재고량이 3개가 나옵니다. 실제 재고량, 목표 재고량, 안전 목표 재고량이요. 네. 자, 실제 재고량, 목표 재고량, 안전 목표 재고량. 이게 평상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요. 목표 재고량, 안전 목표 재고량, 그 다음에 실제 재고량. 이게 긴급시가 됩니다. 그럼요. 나머지 세 가지 하나, 셋 이외의 상황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수급 불안시는 뭘까요? 자동으로 목표 재고량, 실제 재고량, 안전 재고량, 안전 목표 재고량. 이게 수급 불안시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평소 문제 같으면 그냥 세 줄을 이렇게 써줬을 텐데 이거를 굳이 요 두 줄만 주고 이런 상황을 이런 각줄을 달면서 복잡하게 했죠. 네. 여기부터 이 문제는 도저히 시간 안에 이해하고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여기까지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기억보기는 완벽하게 풀립니다. 네, 기억보기는 저는 네, 어쨌든 기억보기는 완벽하게 풀린다고 보거든요. 네, 기억보기는 제 풀이가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니은 디귿에서 있으니까요. 네. 자, 모든 금속 자원의 2018년 수입량이 0톤이라면 2021년 운영 목표 재고량은 했네요. 운영 목표 재고량은요. 품목별 안전 목표 재고 일수 곱하기 나누기 이건데 여기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목표 재고 일수 나누기 이거. 이게 이거니까요. 결국 요게 요 부분이 상쇄되면서 남는 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365 똑같은 부분 어차피 제외하고요. 네. 그럼 품목별 당해 면도 평균 수입 수량이 남는데요. 자, 아연, 구리, 주석이고요. 자, 아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모두 21년 기준으로 28년 0이니까 3년 전 수입량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럼요. 1년 전 수입량과 2년 전 수입량만 남는데 어차피 똑같이 0.6과 0.3을 곱할 거면 이걸 어차피 그 수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량의 순서만 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그냥 2와 1로 치환시켜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적용되는 나누기 360을 없애고요. 그럼 아연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량에서도 요 단위를 생각하지 않듯 요 0도 다 지워버리고요. 잠시만요. 이걸 여기 나온 대로 아구주가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구아주로 하는 게 보기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요. 구리는 어떻게 되느냐. 1년 전 수입량은요. 4니까요. 4, 2, 8에다가 2년 전 수입량 1을 더하면요. 11이고요. 여기다가 품목별 안전 운영 목표 재고일 수 있죠. 안전 운영 목표 재고일 수니까 여기네요. 아니, 안전 목표 재고일 수가 아니라 운영 목표 재고량이니까 운영 목표 재고일 수요. 그럼 20이죠. 이걸 20인데 굳이 0 제외하고 2로만 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걸 똑같은 식으로 구해보면요. 아연은요. 3이 6에다가 5 더하면 11이고요. 11에다가 3 곱하게 되죠. 주석은요. 1이니까 2에다가 7 더하면 9고요. 9에다가 2 곱하게 되죠. 물론 정확한 재고량은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 모든 게 여기서 00 똑같이 부분 다 제외하고 나누기 365 제외하고 여기서 0.6인 부분 이렇게 곱해줘서 간단한 수로 치환하고 한 거니까요. 순서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부분을 곱하거나 나눠줬으니까요. 자, 이거 뭐 안 봐도 알겠지만 뭐 그냥 하면요. 33, 18이니까요. 9 주시겠네요. 아연, 구리, 주석순으로 많다. 그래서 기억보기는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신을 해요. 네. 여기까지는 확실히 맞습니다. 네. 문제는 니은부터죠. 네.
보겠습니다. 아까 걸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아까 걸, 네, 그냥 보겠습니다. 아까 거 할 필요 없이. 각국의 모든 금속 자원의 2021년 수입량이 0톤이라면 2020년 각국 1월 구리 실제 재고량은 동월 아연 실제 재고량보다 많고 주석 실제 재고량은 동월 구리 실제 재고량보다 적다 했는데, 글쎄요. 저는 니은 보기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나마 디귿은 조금 볼만한데요. 니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 실제 재고량에 한계 부분이 없습니다. 어딜 보더라도요. 이 표일 자체는 목표 재고량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실제 재고량이라고 한 이런 단어 자체가 전혀 없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재고량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실제 재고량에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의 경우에요. 그냥 목표 재고량만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구리 실제 재고량이 동월 아연 실제 재고량보다 많다는데 둘 다 평상시인 마음당에 구리가 많은지 아연이 많은지 확인할 방법이 저한테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없어 보입니다. (2월) 같은 이 얘기는 여기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석 실제 재고량과 구리 실제 재고량은 2월 비교인데요. 구리 실제 재고량이 2월에는 수급 불안시 때문에 수급 불안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 재고량계 여기 안으로 확실히 그 범위가 좁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안전 목표 재고량과 목표 재고량 같은 경우는 그냥 적정 목표 재고량, 적정 목표 재고량을 구해가지고 이 부분을 특정해서 그 다음에 요 구리 실제 재고량을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는 게 가능한데 1월 구리 실제 재고량과 아연 실제 재고량은 어차피 둘 다 평상시이니까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 실제 재고량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수입량 미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를 보더라도 실제 재고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아무리 봐도 실제 재고량 얘기가 없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니은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만약 제 풀이가 맞는 풀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입량 0톤이라면. 이걸 가지고는 이제 이걸 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 각각 구리 아연 주석의 그 평상시와 요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딘가요? 목표 재고량과 안전 재고량을 구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재고량에 대한 둘 다 평상시이고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있으니까 제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재고량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요. 아무리 보더라도요. 여기는 전혀 실제 재고량 얘기가 없고요. 네. 여기는 그냥 실제 재고량이 목표 재고량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부터 또 이상해요. 네. 기억이 맞으면 이미 다 디귿은 틀려버리고 니은만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억만 본다면 사실 뭐 그렇게 글쎄요. 기억까지만 본다면 한 3분 안에 해결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지선다까지는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 짜증나게 계산이 어려운 문제는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글쎄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허술한 게 맞는 건지 아무리 봐도 네. 모르겠습니다. 자, 디귿 보기는 조금 더 그래도 저 나름으로는 자신은 있습니다. 디귿 보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5분을 넘어가면 영상이 끊기지가
맞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2월은 목표 재고량 아니죠. 잠시만요. 네, 2월은 목표 재고량보다 크고 이 사이에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재고량이 있고 그 다음에 6, 7월까지 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보면요. 요걸 가지고 요거에 집어넣으면요. 자, 목표 재고량 주소 아까 목표 재고량 그 다음에 운영 목표 재고량이 있으니까 자, 목표 재고량 아까 구하면요. 요거 그냥 요거 가지고 똑같이 365는 그냥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2020 여기 이 디귿 보기에서는 요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0톤이라고 가정을 하죠. 네. 이 부분을 미지수로 추가하게 되면 더 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0톤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1년 부분을요. 2021년을 그냥 0톤이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 2년 전, 그다음에 3년 전까지만 가지고 구하면요. 자, 여기는 1대 3이니까 그냥 여기 1과 3으로 한번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표 재고량 같은 경우는요. 3에다가 7 더해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요 적정 목표 재고량은 적정 목표 재고일수로 구하는 거니까 10에다가 9해서 여기가 10 곱하기 9가 되고요. 안전 목표 재고량은 여기 7이니까요. 10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요. 1, 2 다시 이거를 변화시켜서 얘기하면요. 1, 2, 90 이거는 그 표시가 이제 월 표시죠. 3월, 4월, 5월 70, 6, 7이고요. 자, 재고량보다 25% 이상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요. 3, 4, 5가 여기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주 많이 깎인다면요. 매월 일정한 만큼 감소한다고 했는데 아주 많이 감소했다면 감소분이 크다면 당연히 25% 이상 많을 확률이 높겠죠. 똑같은 물량씩 감소하다 많이씩 감소했다면요. 당연히 여기 차이가 커질 테니까요. 그리고 25% 이상 많은지 제일 확인할 방법,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이 감소폭을 최소한으로 줄였음에도 25% 이상 많은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요, 2에서 보면요, 이 90, 70 사이에 이 본다면요, 90과 70 사이에서 여기 2가 최대한 90에 가깝게 붙는다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도 여기에 70에 가깝게 붙는다면 4번 깎이게 됩니다. 이 안에서 감소본이 4번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최대한으로 본다면 최대한으로 붙인다면 90에 3월을 85, 4월을 80, 5월을 75, 6월을 70 정확히 따진다면요. 아주 미세한 부분만큼. 왜냐면은 여기 보면요. 긴급시는 이 안전목표 재고량보다 작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6월은 69.99999 될 만큼이요. 아주 미세하게 한다 보면요. 거의 70이라고 본다면요. 당연히 7월은 65가 되겠죠. 7월이 65고 4월이 80이라면요. 25% 이상 되려면 16 늘어나야 되니까 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월이 80이니까 25% 이상 많지 않을 경우가 생기죠. 그러므로 디귿 X입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풀기는 했는데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미완성인 것 같아요. 뭔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자료 해석을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의도하고 낸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자료가 허술해요. 네. 분명 실제 재고량은 분명 어딘가에 제한을 두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근데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디귿도 사실 저는 이걸 넣은 거 보면
뭐 출입량을 정해주든 어떻게 하든 디귿 보기에도 요 앞부분 조건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왔긴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한번 문제 출제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질문이 아니라 혹시 제가 못 본 부분을 관련을 보신다면 한번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문제네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시간을 무제한으로 둔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뭐 분석을 했다고 보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걸 만약 시험장에서 풀 수도 없겠지만 푼다면 네. 뭐 기억 보고 이지선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니은 이거 뭐 제풀이가 맞다고 치더라도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이걸 뽑아내는 게 그 빡빡한 시간 속에서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제풀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문제 16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